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반감기 사이클 중에 조금은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올 한 해도 벌써 절반 지점을 지나가는 셈인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진짜 힘들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에서 약간 암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쯤 버텼으면 지금부터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전략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세워놔야 앞으로 더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또 기장님과 앞으로의 방향성 제대로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또 기술주의 저가매 습세가 유입된 영향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썼고요.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도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었던 걸 끊어내고 이제는 강하게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급락했었던 AI 관련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한 데다가 분기말 포트폴리오 재조정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은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이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차적으로 설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만나봤었던 내용이었는데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마침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래티지 리스크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었죠. 그런데 스트래티지가 현금 보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우선주 배당금과 이자 비용 지급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무 안정성 확보에 조금은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아 기업가치 지표죠. MNAV가 1배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성장 프리미엄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영진이 이 MNAV가 1배 이하일 때에는 비트코인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공식 발표가 예견된 수순이었겠구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이번 매각 계획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됐었던 이 비트코인의 시장의 핵심 수요처가 이제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매도를 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자금 조달 능력이 비트코인의 수급과 또 시장 심리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트단에서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 조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가 이 RWA 생태계의 빠른 확장과 또 기관 중심의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7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는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토크나 주식 거래 그리고 온체인 RWA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참여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기관 친화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ETF는 또 출시 3주 만에 약 1억 3천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죠. 덱스 거래량이 활발하고 디파이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도 이따금씩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빠르게 75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
단기적으로는 77에서 80달러,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20에서 13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 전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항에 실패하게 된다면 63달러까지 조금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저항 구간을 잘 넘어설 수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솔라나의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수의 코인들이 초록불을 아주 예쁘게 켜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6만 달러를 조금 넘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약간 밀리는 모습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죠. 2% 넘게 상승하면서 1,595달러, 다시 1,600달러에 가까워지는 모습이고요. XRP 1.03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슈로 만나봤었던 솔라나 전일 이 시간 대비 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또 독보적인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72에서 75달러가 저항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확실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 분위기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월 달에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벤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7월 30일 날 금리 결정이 있는데 과연 케빈 호시는 어떠한 금리 결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7월로 접어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기, 새로운 반기로 접어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건 조금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스멀스멀 무언가의 분위기라도 감지될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시장 안에서의 힌트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까지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와중에도 전문가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히든코인 가져가셨던 분들도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셨을 텐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뭐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그래도 확실히 조금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대박 차트에서 맞는 조건들이 맞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드렸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1%에 15%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오.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53원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게 300원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긴 하지만 네.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든지 15%든지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오늘도 히든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그 히든코인도 펄과 같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 히든코인이 무엇인지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시긴 하지만 시장이 워낙 조금 변화무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줄 때 먹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희망찬 포인트죠. 오늘도 그 후속작으로 새로운 히든
코인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방송 말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7월을 앞두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걸 무언가 예측을 해서 우리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만나봐야 될 텐데 7월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여태까지 그래도 끌고 왔었던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클래리티 법안이 7월 달 그러니까 8월 7일까지는 통과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베팅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7월 30일에 있을 그 금리 결정 캐비넷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거지만 6월 달에 캐비넷이가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냥 힌트를 앞으로 주지 않을 거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그러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점도표에 점을 찍는 순간 캐비넷이가 과연 매파적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하수인이냐 이런 부분이 티가 나버리는군요. 그렇죠. 명확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겠다.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끝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좀 그 점도표 점을 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앞으로 어떻게 내가 금리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사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7월 달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특별히 클래리티 법 그리고 캐비넷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말이 많기는 해요. 조기 휴회에 들어간 상태고 7월 18일인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면은 여름 휴회까지 20일 정도밖에 입법 일정이 없다. 네. 그러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문가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나 봐요. 우선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나온 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너무나 돈을 많이 먹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윤리 조항이 조금 문제가 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프린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거의 타협점에 도달했고 그리고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합의점에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보면은 60표 이상은 확보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샤 루미스 의원이죠. 신샤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리티 법안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그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7월 4일 텍스트가 발표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즉 거기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는 이제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7월 4일 날 텍스트가 발표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7월 17일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보통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에서 이루어집니다. 뉴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가의 심장부입니다. 월가의 심장부에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가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은행이 이제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좀 은행에서 로비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잠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면 분명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는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상원 의원에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상정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무언가의 의견이 도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고 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인물들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다.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시각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조금 촉박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대의 세력들도 많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 백악관에서 이 반대를 했던 수사기관들이랑 조금 회동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의견이 조금 도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은 그럼 어떻게 넘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 테렛인데 이 테렛 같은 경우 예전에 폭스 비즈니스에서 뭐 기자 생활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생활하고 있는데 가장 뭐 클리티범 관련해서는 굉장히 취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그쵸.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다고 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윤리 조항입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이제 끼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뭐 만들어지면은 그 법안이 100%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늦어도 8월 7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세 가지로 조금 추려봤는데요. 물론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기는 하지만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8월 달까지 통과가 되기까지 엄청난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8월 전에 시원하게 통과가 돼서 우리 시장에 조금 강력한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죠. 어떤 이슈들이 팔로업이 되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도 살펴드릴 예정이지만 방송 시간 아닐 때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시면 실시간 전략들까지 같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에 FOMC에서 또 케빈 허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나왔을 때 조금 말을 아끼는 스탠스이기도 했고 그 사이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도표에 저물이 찍지 않은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고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찍는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하수인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상 쪽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야 매파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파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의장을 시켜놨는데 금리 인하를 해나가고 했더니 네. 금리 인상에 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어디에 찍을 수 있다, 어디에 찍지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약간 진퇴양난이었을까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액션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점도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케빈 허씨가 6월 달에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의 어떤 지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지표를 가장 주의 깊게 봤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유가가 70달러 아래쪽으로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CPI 지표, PPI 지표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될 CPI 지표, PPI 지표가 바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서서히 하락 추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물가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7월 달에 이렇게 물가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케빈 허씨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랙록과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에도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확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맞춰낸 그런 시티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티은행이 맞춰낸다고 하면 그리고 블랙록은 이제까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과 시티은행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티버까지 같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2024년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2025년 1월 달까지 급등했던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조심스럽게라고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으시죠.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케빈 허쉬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는 시간을 벌었고 또 미국과 이란이 마침 노이즈가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죠. 그렇다면 물가가 서서히 잡히면서 이제는 그래도 상황이 워스트는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케빈 허쉬도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또 큰 코 다치는 뒤통수 맞는 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티은행 블랙록이 우리가 신뢰감을 가져 봄직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100% 맞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변수가 있다는 점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들 두 가지로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알트단에서 XRP만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문가님 하면은 XRP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XRP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실까요? 우선 XRP가 주봉상에서 서서히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현물 ETF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티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리티지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세일러가 매도하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때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클레이티 버바이나 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특히 네. 또 케빈 허쉬가 과연 7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에서 제가 동그라미에서 지금 좀 기준선을 좀 만들어서 좀 해놨는데 지금 파란색 아래쪽으로 빠져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추세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분명히 추세 반전을 완전히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주봉상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XRP 조금만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XRP 한 10,000개 정도 모으시면 여러분들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한 1억 원 정도 찍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서서히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한 달간에 현물 ETF상에서 유입된 자금들이 3,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3대 거래소의 6월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들이 한 1억 5,400만 개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자기들의 지갑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XRP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기간에 뭐 6개월 내에 뭐 이게 갑자기 뭐 5천원을 뚫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2, 3년 후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이상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 34만 2천 개 보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XRP 긍정적인 전망 역시나 제시해 주셨으니까 정보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히든코인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의 히든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펄과 같이 5일 만에 11%, 15% 이상 상승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 지표상에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법 차트상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여러분들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히든코인의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